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맨날 그 변수를 얘기했던 게 그거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네 개를 합한 거라 그랬거든요, 사실. 그럼 얘가 x가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더하기 y3이다. 근데 얘를 가지고 봐도 알겠지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y에 대한 거를 가지고 봤을 때 이걸 만들 수 있는 건 그 y 바가 있거든요. 평균. 그래서 얘를 가지고 4로 나눕니다. 4로 나눠. 그러니까 네 개를 뽑았다 그랬잖아. 여기서 네 개 합이 x라 그랬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누면 그러니까 이 네 개를 뽑은 거에 대한 그 표본이 나오잖아. 거기에 대한 평균인 거잖아. 그래서 얘가 y 바가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은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이게 모집단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대한 표본 평균에 대한 무언가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좀 쓴다라는 거죠. 이렇게 쓴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럼 x만 가지고 따질 거면 x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4y 바가 된다는 거예요.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쓴다라고 하면 이제 자 여기 나에서 EX가 9라 그랬단 말이에요. EX가 9거든요. 그럼 얘가 2라고 쓰고요. 이쪽은 4Y 바가 되고 그게 9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얘가 2라고 쓰고 Y 바만 가지고 쓸 거면 얘가 4분의 9가 된다는 거지. 이게 밖으로 빠져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면 얘가 그냥 2Y랑 똑같다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표본 평균들에 대한 평균이랑 원래 있던 모집단에 대한 평균이랑 똑같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얘를 써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럼 이제 이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얘는 가지고 그냥 쓱 긁으면 되니까 여기는 이제 긁었으면은 3분의 1 더하기 2k 더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3k에다가 이쪽은 6분의 4니까 3분의 1을 더하는 거. 이렇게 이게 평균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이게 4분의 9가 된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되니? 그러면은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2분의 5 마이너스 k 얘가 4분의 9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가 요거 넘기면은 4분의 1 이퀄 k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매우 또 공교롭게도 그러면 여기 둘 다 4분의 1. 둘 다. 여기도 4분의 1, 여기도 4분의 1이다. 되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2y라고 하는 거죠. 2y가 4분의 9다라는 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할 거는 애석 관계도 뭐냐면 그냥 끝이 없어. 짜증나게. 자, 얘가 이제 그거였잖아. vx를 구하는 거고. 그럼 아까 우리가 했던 x가 4y 바기 때문에 v라고 쓰고 이쪽은 4y 바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분산 같은 경우는 이거 밖으로 빼면 제곱 뺄 거 아니야. 제곱 빼니까 여기는 16 곱하기 vy 바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어차피 얘를 다시 바꿔야 되니까 이거를 그냥 y에 대한 분산으로 바꿀 거면은 n분의 v잖아. 아까 크기가 4라 그랬거든요. 4개를 했으니까 그럼 4분의 16 곱하기 4분의 vy를 구해주시면 끝날 거라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얘가 4vy를 구하는 게 여기의 목적이라는 거죠. 결론은 그래.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얘는 그냥 4분의 7 빼가지고 제곱하기 되게 빡세니까 제평평제 쓸 거니까 1, 4, 9, 16이라고 쓰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거 제곱에 대한 평균이 y 제곱에 대한 거를 쓰면 이쪽은 3분의 1에다가 3분의 2를 더하니까 3분의
6분의 16이 3분의 8. 그럼 3분의 1에 3분의 8이니까 3분의 9라서 3 더하기. 여기는 1이고 이쪽은 4분의 9다. 그럼 4 더하기 4분의 9니까 이쪽은 4분의 25다라고 쓸 수 있다. 사람 귀찮게 하네. 자, 그럼 제평인데 평지니까 16분의 81이거든. 요거? 그럼 얘도 4를 곱하면 16분의 100입니다. 그럼 16분의 100에서 16분의 81을 뺐기 때문에 이쪽은 16분의 19라는 16분의 19. 제평 평지.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뭐냐면 VY가 되기 때문에 거기 4배를 하면 되니까 4분의 19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4분의 10분이니까 2개 더하면 23이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만 알면 다 풀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같은데 요건 좀 어려우니까 우선 이렇게 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변수가 중요하다 정도를 좀 기억합니다. 변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따로 해가지고 좀 잘 쓰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넘어가서 그 303번. 303번. 지역 A에 살고 있는 성인들의 1인 하루 물 사용량 확률변수 X, B에 살고 있는 성인들의 1인 하루 물 사용량 확률변수 Y라고 한대요. 근데 이제 X의 평균은 20과 40, 정균포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X 물결 N이라고 하고요. Y 물결 N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는 그냥 220과 240이니까 220, 여기 두고 얘는 240 컴마라고 주시면 됩니다. 근데 표준 편차는 모르겠어요. 몰라. 근데 y가 x 1.5배니까 얘를 시그마 제곱이라고 두면 여기는 2분의 3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지역 A에 살고 있는 성인 중 이미 추출한 n명의 1인 하루 물 사용량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대요. 그럼 여기서 내려가는데 크기가 n이래요. n명. n명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x바가 돼도 똑같이 정근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안 바뀌는데 이것만 바뀌어요. 평균 안 바뀌는데 얘만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다로 바뀐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은데 여기서 표준 편차만 바뀌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마찬가지 이렇게 y바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y 쪽 같은 경우는 이미 추출한 9n명이래. 9n명.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은 뭐냐? 여기서는 크기가 9n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y바에 대한 분포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그대로 240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만 이게 루트 9n이니까 3루트 n, 3루트 n. 여기서 이쪽에 3루트 n이니까 2 곱하기 3루트 n 분의 3 시그마라고 쓰고 얘를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 찾아서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바뀐 표준 편차가 이번엔 절반이 된 거지. 여기서 x 바에 대한 절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럼 그 다음은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변수만 좀 잘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쓱 가는 거죠. 쓱 가가지고 얘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x 바에 대한 분포가 있는 거고요. 그럼 그게 뭐 여기 몰라 이렇게 딱 간대요. 쓱 가서 얘가 220이 되는 거고요. 근데 215 이하, 215. 얘가 0.1587. 이만큼이 0.1587이니까 남는 게 0.341. 0.341. 이만큼. 그러면은 공식으로 나와 있는 게 0.3413이 1시그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만큼이 1이야. 이만큼의 z값이 1이야. 이만큼의 z값이 1이야. z값. z값이 1이라는 건 그냥 요게 시그마라는 거야. 이게 z값. 요게 시그마. 새로운 시그마. 1시그마. 그래서 이게 그냥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1시그마.
1 곱하기 새로 바뀐 시그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므로 그래서 이쪽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5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235래 이게 235 이렇게 쓱 가가지고 얘가 이런 식으로 쓱 가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y 바에 대한 분포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쪽은 얘가 평균이 240이니까 이렇게 240이라고 쓰시고요. 그럼 여기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235. 그럼 그거 이상이니까 그럼 이제 이만큼의 어떤 넓이를 구해주면 끝날 건데 뭐 어차피 중요한 건 평균부터 시작하는 무언가가 공식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 한쪽이 지금 0.5라고 한 다음에 그럼 이만큼의 길이가 몇 곱하기 시그마인지가 중요한데 바뀐 시그마는 2루트 n분의 시그마가 바뀐 시그마라는 거야. 돼요? 근데 이만큼 길이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이기 때문에 그럼 걔가 몇 곱하기 n지가 중요한 거고 이쪽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거면 2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z값이 2라는 거죠. 시그마의 개수가 2. 바뀐 시그마의 개수가 2니까 2까지는 0.4772가 되기 때문에 그럼 0.5에다가 0.4771 더하니까 0.977이가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가 진짜 되게 중요해. 변수.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써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물결 써가지고 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잘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야, 너 어떡하냐 이게 3점. 이게 3점 이거 풀어야 되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 좀 될 것 같고 됐죠?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합시다. 그럼 너는 자는 거 빼고는 별로 노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런 거 같아. 그럼 관심 있는 드라마나 이런 것도 없어요? 아 제가 한 번 빠지면 너무 지독하게 좋아해요. 아. 자제하고 있어. 아. 그럼 드라마 많이 봤겠다 그러면? 예전 진짜 약간 예전 거 좋아해요. 예전 거? 네. 어느 정도 예전 거예요? 도깨비? 아 그라인 참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그때도 뭐 유명했지? 나는 드라마를 되게 띄엄띄엄 봐가지고 거의 안 보다가 그냥 진짜 가끔씩 한 번씩 보거든요. 아 요즘 볼 게 없어요. 그건 그런 것 같아. 뭐지 그 웹툰 원작 그 취사병? 그거 있긴 같은데. 그런 건 뭐 보증서 표니까. 아. 아니 그 뭐지 그것도 봤던 것 같은데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아 그것도 웹툰 원작이야. 아. 그건 웹툰처럼 안 해가지고 막 욕 엄청 먹던데. 맞아요. 그런 거 싫어요. 아 그래 그냥 하는 대로 하지 왜 저렇게 바꾸냐 이거야. 저는 꽉 막히는 피엔딩이 좋아서. 아 열린 결말 있다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건데. 너무 싫어요. 꽉 닫혀야 돼. 그렇긴 하죠. 자, 통계적 추정. 아까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랑 이번 시간에 했던 게 그거잖아. 그 표본을 오지게 뽑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직히 야 그렇게 할 거면은 힘들어 죽지.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추정이야. 이게 진정한 추정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거야. 딱 일회성 이벤트. 딱 한 번 뽑아서 걔를 예측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찐 능력의 그 차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찐 능력의 차이. 그래서 여기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분포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약간 공식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모평균이잖아. 그거를 뭐를 가지고 유출을 할 거냐면 얘를 가지고 유출을 할 거거든요. 근데 야 우리가 점쟁이도 아니고 물론 점쟁이면 좋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점쟁이도 아니고 자 점쟁이면 약간 여의도에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지 않니? 그러니까 요건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가지고 그냥 한 딱 콕 집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얘가 얼마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지 우리가 정확히 맞출 수는 없거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범위의 형태는 범위. 이걸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사를 해서 X바가 나왔으면 그거를 토대로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 자료들을 토대로 범위를 줘요. 그래서 뭔가 선거를 한다고 쳐도 뭐 무슨 오차 범위 몇 퍼센트 뭐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범위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m 값을 이렇게 우리가 유출을 하는데 얘를 이렇게 이 사이에 있을 거다라고 유출하는 거고요. 근데 나오는 정보는 x 바일 거거든요. 그래서 x 바라는 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은 텀을 줘요. 그래서 이만큼의 텀이라는 걸 a라고 둬서 그냥 x 바 플러스 a부터 x 바 빼기 a 사이에 들어간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쪽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뭔가를 좀 봐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돼요?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공식을 외우면 돼요. 공식을 외우면 돼.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구간 있잖아. 이렇게 나와 있는 구간 걔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신뢰 구간이야. 신뢰. 너무 또 폭력적이네. 근데 이거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x바를 구해가지고 걔를 가지고 m 값을 유추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데 신뢰 구간은 졸리면 얘기했어요. 쉬었다. 자, 어차피 이 마지막 단원이기 때문에 x 바 빼기 a부터 x 바 플러스 a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거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안 헷갈리거든. 이렇게 있으면 안 헷갈린데, 여기 있나? 309번 있죠. 309번. 이게 그 말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 있어. 746.1. 이러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 755.9거든요. 돼요? 얘가 그러니까 딱 이거의 딱 평균 있잖아. 가운데가 그게 751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러면 정말 깜찍한 애들은 얘를 가지고 m이라고 부르고 나락에 빠져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으면 큰일 난 거야. 이게 얘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에 중간 값은 이건 x 반인 거야. 그 차이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냥 이걸 정확히 모르면 물론 뭐 문제풀이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헷갈리거든. 뭔가 이게 꼬여. 이미 그럼 이게 그냥 생각한 거 맞춘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야. 요게 751인 거지. 절대로 그 스몰 m이 751은 아니에요. 그건 그 안쪽에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안쪽에 여기 m 값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쪽에 m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m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m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안쪽에만 있으면 우리의 예측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나왔을 때 스몰 m을 751이라고 두지 마시라는 거야.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거야 처음에. 그래서 요거야. 그래서 요게 신뢰 구간이 되는 거고, 그래서 딱 여기 중앙값이 x 반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한 건 이거라는 거죠. 한 표본에 대한 평균이 751이라는 거거든요. 요게 신뢰 구간이야.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그냥 알면 돼요. 두 번째 이쪽은 뭐냐면 신뢰 구간의 길입니다. 이게 길이죠. 이게 이렇게 거기 있을 거라. 여기 이쪽에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평균이 뭐 꼭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쪽 그 범위 안쪽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여기서 이제 신뢰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럼 그게 우리가 예측이 맞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예측이 맞을 확률을 신뢰도라고 해요. 진짜 신뢰도. 그러니까 신뢰도가 100%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신뢰도가 95%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보통 그 우리가 맨날 그 선거 같은 거 보면은 신뢰도 95%로 나오거든 보통. 관심이 없어서 안 들어봤구나. 안 해봤어요? 이번에 하지 않니? 이번에 그죠? 할 거예요? 막 보통 도장 찍고 이렇게 투표를 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인증샷? 그치? 하여튼 그 뉴스를 들어보면 보통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 여론조사 같은 걸 하잖아. 그럼 무조건 그 여론조사라는 게 딱 이거야. 추정이야. 여론조사가 우리나라 사람 전체를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
난 보통 그런 전화가 오면 끊거든. 별로 알려주고 싶지 않아. 뭔가를 하려고 별로 알려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서가 다 뭔가 조사할 수 없잖아. 그리고 그게 일회성이란 말이야. 그걸 여러 번 조사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딱 하고 끝낸단 말이야. 그럼 그거라고 했을 때 그럼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럼 그걸 보통 95%로 둔다라고 보면 95%. 근데 그 95%가 뭐냐면 얘는 그냥 정확하게 이런 거야. 이렇게 줄 거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에서 얘를 Z로 쓰잖아. 이렇게 쓰잖니?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뒀을 때 얘가 95%가 된다는 건 여긴 넓이가 0.95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니? 그럼 이랬을 때 이걸 만족하는 여기 있는 이만큼에 대한 그 값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뭔가 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뢰도는 이 예측이 맞을 확률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네 번째로 봤을 때 네 번째 이게 있어. 자, 신뢰 상수라는 거, 상수. 신뢰 상수. 이거 안 해봤냐 한 번도? 아니요. 해봤지? 네. 그렇잖아. 근데 신뢰만 하면 되고 구간이랑 길이랑 신뢰도랑 이것만 알면 돼. 이거 신뢰 상수. 이게 K거든요. 그럼 이쯤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 이거야. 그럼 여기서 도대체 그러면 다섯 번째 이게 뭔지가 중요한 건 다섯 번째. 다섯 번째가 뭐냐면 A가 뭐냐가 중요해. A가 뭐냐? 돼요? A가 뭔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얘가 x 바를 기준으로 x 바 플러스 a랑 x 바 빼기 a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둔 거야. 모든 우리가 그 확률 변수를 m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시그마라는 걸로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 모든 거를 다 이렇게 x 이퀄. 그럼 이제 그런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는 그런 역할인데 m 값을 x 바가 대신하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는 시그마 있죠. 시그마. 시그마가 이게 저번에도 그때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표본을 뽑으면 안정도가 떨어지잖아. 너무 표본 적으니까 이때는 저쪽으로 어느 때는 저쪽으로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이걸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씁니다. 돼요? 그럼 앞에 있는 얘가 뭐냐면 뭐의 개수다? 시그마의 개수라고 얘기해요. 아까 이거 나온 거죠? 0.9 이런 거. Z값이었을 때 이제 이게 되게 하는 그런 그 Z값이잖아. Z값. 그럼 그걸 가지고 여기서 이게 원래 Z값인데 이걸 K라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얘를 가지고 이쪽을 실외 상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그 실외도를 만족하는 Z값 이거라고 이거. 그랬어요. 자, 됐니? 네. 오케이. 그래서 있잖니. 그래서 보통 95% 있죠. 이거 되는 걸 1.96으로 줘요. 근데 안 외우고 싶잖아. 외우지 마세요. 안 외워도 되는 게 무조건 얘는 지금 문제 나와 있어요. 자, 봐봐. 그 304번은 애초에 그게 아니거든요. 304번 애초에 그게 아니고 그거 있지. 305번 볼래? 피해놓고 Z 절대값이 몇 점 5%라 그랬죠? 2.58이 0.99라 그랬잖아. 이건 99%인 거겠죠. 그럼 그때 Z값이 2.58인 거지. 돼요? 그 다음 밑에 보면 1.96이 0.95라고 돼 있죠. 무조건 나와. 무조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안 외우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게 2가 나올 수도 있거든.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그냥 때에 따라 다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은. 그래서 A는 그래서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시그마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돼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그러니까 원래는 옛날에 오차의 한계라고 한 게 있고 오차의 한계. 그러니까 그게 오차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지금 용어 없으니까 그냥 상관없는데, 봐봐. 우리가 예측한 게 x4죠. 엄밀하게 말하면.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범위로 만들어둔 거잖아. 근데 그 안에 m 값이 기어 들어가면 얘가 우리 예측이 성공한 거라 그랬잖아. 근데 조금 엄밀하게 strictly said 내가 아는 거 그밖에 없어가지고 그거 그렇게 하면 얘랑 어쨌든 뭐가 있어요? 차이가 있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오차라고 불러요. 그럼 오차의 한계라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아무리 얘를 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그 멀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떨어지던가 혹은 이쪽으로 떨어지는가 둘 중에 하나 아니야? 얘보다 m값이 넘어가는 순간 그거 조사한 사람 자르시면 됩니다. 이건 틀린 거야 이건. 그러니까 신뢰도가 95%면 이게 나머지 5%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오차 범위라고 하잖아. 아마 그 너가 인터넷 뉴스 같은 거 안 보죠? 기사 이런 거 제목 가끔 보죠. 거기에 오차 범위 밖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거야. 그게 이거야. 오차 범위 밖이야. 이게 오차 범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밖으로 뭔가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게 되면 얘는 아예 그냥 정보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두 개 떨어진 이만큼을 오차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불러. 이거의 최대값입니다. 얘네 둘의 차이. 그게 오차야 다시. 그러니까 오차의 최대값은 A입니다. 돼요? 사실 얘만 알면 끝이에요.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일회성 이벤트니까, 그러니까 얘만 가지고 막 이게 뭐 x 바 플러스 a랑 x 바 빼기 a다 미친 사람이에요. 이러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얘는 그 z 값으로 바꿨을 때 되는 그 k 값 있잖아. 그걸 가지고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그냥 얘만 외우시면 그냥 끝입니다. 찐이야. 그래서 얘는 이게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 거고요. 이쪽은 뭐 이렇게 했을 때 k가 이거였고, 이쪽은 얘는 마찬가지로 얘가 이게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 거예요. 돼요? 이게 그냥 끝이야. 근데 이제 요거거든요. 그러면 그 뭐냐, 그 305번 있죠. 그리고 여기는 공교롭게 다 풀어야 되는 거네. 자, 305번.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3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 이거는 솔직히 여기까지는 우리가 표본 평균이 나오면 x 바가 나오잖아. 두 개로 생각해야 돼. 갈라야 돼. 처음 이것만 보고는 몰라.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여러 개 모았잖아. 여러 개 모았으면 여기에 대한 x 바에 대한 분포가 새로 나올 수가 있고요. 혹은 만약에 뭐 신뢰도 있지, 신뢰도나 뭐 이제 여기서 뭐 신뢰 구간이 있다. 이게 나오는 순간 이쪽은 얘는 여러 번 뽑은 거고, 여러 번 뽑은 거고, 이쪽은 얘는 일회성이라는 거야. 돼요? 근데 잘 봐봐. 물론 여긴 단원이 그 뒤쪽에 있으니까 그러겠지? 자, 99%의 신뢰 구간이 1.2부터 A까지래. 되니? 자,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보자.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니까 시그마가 5거든. 돼요? 크기가 36인 표본이래. 그럼 크기가 36이라는 건 N이 36이라는 거거든요. 돼요? 그럼 그걸 이용하여 구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 신뢰 구간이라 했거든? 그럼 얘가 몇 회성 이벤트라고요? 1회성 이벤트라고. 그럼 여기서 M 값을 우리가 예측하는데 무조건 얘는 x 바 플러스 a부터 x 바 빼기 a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썼을 거란 얘기예요. 돼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얘가 a인 거고 이게 1.2인 거야. 되니? 자, 그럼 봐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A라고 했는데 A. 그리고 여기 또 나온 게 99%야. 99%. 돼요? A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럼 그게 어쩌고 저쩌고 시그마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게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거든?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근데 야 99%의 그 Z 값이 2.58 아니었니? 그럼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계산하기 싫다.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럼 얘가 이거 약분하면 0.43입니다. 64, 24에 6, 38이잖아. 0.43. 그럼 거기다 5배 하니까 2.15. 2.1. 돼요? 2.15니까
야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2.2로 집어넣으면 넘기니까 x 바가 1.2에다가 2.2로 더한 거잖아. 그럼 얘는 뭐냐면 3.35가 되는 거지. x 바.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x 같은 경우 그 x 바 더하기 a 있죠 이거.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3.35 더하기 a가 2.15니까 2.15를 더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지. 요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얼마냐? 5.5. 5.5. 했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볼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근데 야, 조금 더 요즘 이제 되게 귀찮게 나온다 사람이 좀 귀찮게. 자, 봐봐. 여기서 이제 그거를 생각해 보면 넘겨서 원래는 309번처럼 나오는 게 약간 그 일반적이긴 해요. 309번. 근데 잘 봐봐. 그러니까 이게 몇 회성 이벤트라 그랬죠? 1회성이죠. 그럼 여기에 그 또 이제 좀 심화 중에 하나는 이거야. 얘는 뽑을 때마다 그럼 x바가 뭐 할까? 달라져요. 놀랍게도 진짜야. 뽑을 때마다 달라져. 그러니까 309번이 딱 그거거든요.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샴푸 한 개 용량은 정규 분포를 따른대. 이 회사에 생산하는 샴푸 중에서 16개를 추출했다. 그럼 얘는 16입니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구한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 746.1이래. 746.1부터 m 값이 이쪽은 얼마냐? 755.9래. 분명히 얘기했어. 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쪽은 x 바 플러스 a인 거고요. 이쪽은 x 바 빼기 a인 거라고.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놓고 봤을 때 얘네 둘의 무슨 균이야? 평균이 무슨 바다? x 바다. 그래서 이게 아까 751이었습니다. 돼요? 그럼 누가 봐도 여기서 a 값은 4.9라고 쓰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이거예요. 근데 그 a를 뜯어놓고 보면 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a를 뜯어놓으면 이쪽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거든요. 근데 얘는 위에 잘 봐야 돼. 95%라 했지. 95%. 95%니까 여기는 1.96이 밑에 나와 있고 그럼 1.9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4분의 시그마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돼요? 그게 4.9인 거죠. 그게 4.9.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게 4.9 곱하기 4 나누기 1.96 얘가 시그마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되니? 오케이? 근데 얘가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샴푸 중에서 n개를 이미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구하는 m에 대한 신뢰도 99%라 했죠? 거기에 무슨 구간이야? 신뢰 구간이 a부터 b까지 였죠 이번에. 근데 이번엔 이런 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x 반은 다르다 그랬잖아. 근데 그걸 구할 필요가 없는 게 뭐 빼기 a 값이 6 이하가 된대요. b 빼기. 그럼 b 빼기 a가 뭐지? b 빼기 a가 이만큼 아니 b 빼기 a가 이만큼이 몇 a죠? 신뢰 구간의 길이 2a가 되는 거죠. 돼요? 이거야. 진짜 공식만 외우면 끝이야. 그러면 얘가 이거예요. 2 곱하기 a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그냥 n개를 추출했다 했으니까 그냥 크기는 n이고요. 99%는 밑에 보니까 2.58이 z값이잖아요. 그럼 2.58.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그 시그마는 1.96 분의 4.9 곱하기 4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되게 공교롭게도 얘를 4를 곱하면 19.6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럼 얘랑 나누면 이게 10이 나온다는 거죠. 10. 이거예요. 그럼 그게 6 이상이 되도록 한다. 6 이하가 되도록 한다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굳이 말하자면 루트 n 분의 2 곱하기 2.58 곱하기 10이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2, 3은 6에다가 여기 3이니까 그럼 3으로 쓰면 이쪽은 얘가 0.86 돼요? 그러면은 10 곱하면 8.6이니까 그럼 넘기면은 루트 n이 8.6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갑자기 하기 싫어졌다. 8.6 제곱해야 되네. 그럼 86 제곱하면 되니까 86, 86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36에다가 51에다가 48에다가 68 그럼 73.96이 73.96 그래서 그거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쪽은 74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생각보다는 괜찮은데 계산이 짜증나요. 계산이 짜증나. 그래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312번 있죠. 그것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몇 개만 좀 더 풀고 마무리합시다. 312번. 진짜 그냥 이거면 그냥 끝이야. 요거만 외우시면 끝이야. 자, 그래서 시그마가 2루트 2가 돼요. 2루트 이렇게 312번 이렇게 이거 딱 되는 거고 그 모집단에서 크기가 128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의 값이 x 바일 때 이를 이용한 신뢰도 나왔잖아. 그럼 얘는 일회성 이벤트라는 겁니다. 이거야. 자, 그래서 x 반대 n이 128이야. 근데 이제 x 바 빼기 c랑 x 바 더하기 c잖아. 그냥 c가 a인 거지. c가 a. 그럼 c 값은 그냥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1.96이라고 쓰시면 되고 루트 n은 루트 128이니까 64 곱하기 2니까 8루트 2가 되는 거고 이거 분의 시그마가 2루트 2라는 거죠. 그냥 이게 끝이라는 거지. 쉽다는 거야. 그래서 공식만 외우면 끝이니까 얘는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계산을 틀리면 할 말이 없어요. 나는 계산을 너무 잘 틀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생각은 좀 애매하거든. 너 계산 잘하니? 못하진 않을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특히 조심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아마 무슨 말인지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안으로 끝나요. 이거 안으로 끝나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럼 좀 쉬었다가 몇 개 더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